자, 그 테스트 본 거 중에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지? 6번? 자, 6번 같은 경우 보면은 포도당, 염화칼슘, 수산화나트륨 나오잖아, 그지? 자, 가에는 지금 분자로 구성된 물질인가가 들어가면 얘, 그럼 분자 얘밖에 없어, 포도당. 이건 뭐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아니오는 그럼 염화칼슘하고 수산화나트륨이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 나에, 자, 문제는 이제 디귿인 거잖아, 디귿, 그지? 야, 염화칼슘이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수산화나트륨이겠지? 내가 예전에 이온 결합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준석이는 선생님이 하지 않았지만, 이온 결합한 애들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 결합이라고 그랬지. 그럼 너희들 시험에 나오는 이온 결합은 대부분 1, 2족에 있는 애들하고 16족이나 17족에 있는 애들 사이 이온 결합이 나오거든. 특히 내가 금속 원소는 고유한 불꽃색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어. 그래서 니네 아마 중학교 때 불꽃색 배웠을 텐데, 칼슘은 불꽃색이 주황색이 나타나고 나트륨은 노란색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야, 나에는 고유한 불꽃색이 나타나는가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면 둘 다 얘가 돼야지. 맞아? 니네 학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이야. 말장난 친다고. 그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틀리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너희 첫 시험은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지. 실력은 30%고요. 실수가 70%야. 누가 실수도 안 하냐의 싸움이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요런 말을 잘 골라내야 돼. 이제 고유한 불꽃색이 둘 다 나타나. 그러면 얘 아니오로 나눌 수 없지. 맞지? 일단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마지막 문제 한번 봐볼까, 요거만? 자, 사실 요것도 있잖아. 이 문제들은, 그러니까 니네가 이온결합, 공유결합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얘네들 사이에 결합하면 어떤 애가 만들어질지를 화학식으로 쭉 써보면 사실 답이 금방 나오거든. 야, O하고 F는 비금속이고 NA하고 MG는 금속이야. 그러면 결국에 이온결합한다고 하면 얘네 이렇게 사이에 이온결합을 하겠지. 그럼 이온결합해서 만들어진 한번 써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온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애 뭐가 있지? 예를 들어 NA하고 결합하면 Na2O라는 거 하나 만들어질 수 있어. 왜냐면 NA가 플러스고 MG는 2 플러스지? 이온이라면 내가 이온식을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이럴 때 써먹는 거야. 그럼 이온 결합은 이제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만 쓰면 되잖아. 그러면 또 뭐가 있어? NaF도 가능하겠지? 맞아? MgO도 가능할 거고요. 맞네? 그 다음에 뭐야? Mg 뭐 F2도 가능할 수 있어, 그지? 만든다면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라면, 맞지? 그 다음에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건 뭐가 있어? 얘네 사이에 해결 봐야 될 거 아니야. O2가 만들어지거나 F2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O 하나에 F2가 두 개가 이거를만 알 수 있으면 사실 이 문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구성 원자수가 가의 경우는 두 개인데 A하고 B래. 맞아? 야, 이 중에서 두 개로 이루어진 건 뭐야? 두 종류의 원자가 결국 원자수가 두 개란 얘기는 A 하나 B 하나 결합한 놈 찾으라는 얘기잖아. 여기서 가능한 거 뭐 있어? 일단 NAF 가능해. MgO 가능합니다. 맞지? 그거 말고는 없네. 그러면 얘는 NAF나 MgO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어때? 원자수가 세 개야. 이 화학식만 놓고 봤을 때 원자수가 세 개야. 그럼 누가 있어? Na2거나 MgF2거나. 맞지? 아니면 OF2거나. 맞지? 그럼 이거 몇 대 몇이란 얘기냐? 참고로 요거. 2대 1인가? 2대 1로 결합. A하고 C가 두 개가 2대 1로 결합되니까 이거 C2A거나 그지? AC2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결국 얘밖에 없는 거. 얘 아니면 얘 셋 중에 하나겠다. 그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똑같이 세 개인데 똑같이 C하고 A가 2대 1이고 C하고 B가 2대 1인 거야. 가능한 게 있냐 지금? 야, 요거하고 요거 가능하지 않냐? MgF2하고 OF2하고 가능하지 않아?
맞지? 그잖아, 요거 그러니까 얘네 둘은 나하고 다는 MgF2거나 혹은 OF2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찾을 수 있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C가 플로우린이라는 건 알 수 있네. 맞지? 플로우린이라는 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잖아. 여기 지금 얘네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성인이 뭐 이해 안 돼? 아니 얘네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쭉 써보면 그럼 거기서 이제 얘네 찾는 거지.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는 둘 다 원자수는 어쨌든 화학식상에서 3개인데 C2A, 뭐 C2B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C가 들어있으면서 뭐 얘하고 얘밖에 없는 거야. MgF2하고 OF2밖에 없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또 남은 거 뭐 있냐 그러면 라는 Na2O밖에 없을 거 아니야 얘는. 맞아? Na2O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여기에도 A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A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A가 뭐야? 5라는 거 알 수 있네. D하고 A가 2대 1이니까. 그럼 A가 5야. 그럼 여기가 5여야 돼. 맞지? 그럼 B가 Mg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네? 그러면 가는 MgO라는 거 나오네? OF2가 어떻게 되는지 공유결합 H2O랑 똑같아. 내가 지난번에 안 그려줘. 야, 둘 다 비금속 아니야. O는 전자가 6개가 있는 애 아니냐, 그지? 맞아? 6개가 있는 애인데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를 공유해야 되는. 플로우르 같은 경우에 17쪽이니까 7개인 애잖아. 그러면 걔는 하나가 필요한 애니까 7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공유한단 말이야. 어? 이렇게 공유한단 말이야. 여기 2개. 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원래 7개를 이렇게 갖고 있는 애인데 하나 공유한 거야. 그럼 그런 식으로 플로우린이 2개가 결합해야 돼. 그럼 다 찾은 거 아니냐? A가 산소인 거 찾았으니까 A가 산소인 거 찾았으니까는 뭐야? 나는 OF2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러면 다는 MgF2라 되겠다. 맞지?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MgF2는 배운 적 이온 결합이니까 그냥. 그지? 같은 원리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자 보자. 이온 결합 물질 몇 가지 나와? 3개 나오냐? MgO, MgF2, Na2O니까 3가지 나오고요. 다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이야? 그렇지. 양이온과 음이온이면 1대 2가 돼야 되지. MgF니까. 그렇지. 얘가 F니까. F가 2개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은 1대 2가 돼야 돼. 니은 틀려야 되고. 맞지? C가 누구야? 플로우린이고. D는 누구야? 나트륨이네? 그럼 얘네 둘이 결합하면 1대 1로 결합해야 되겠네? 맞지? 그래서 안정한 화합물 형성. 그럼 맞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 니네가 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원소들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의 화학식을 쓸 줄 알아야 이걸 찾을 수 있어. 시험에 나올 거 같냐 안 나올 거 같냐? 장담하는데 나와.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지 쉽게 나오진 않아.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야. 이제? 자, 그래서 테스트는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그럼 이제 우리 수업을 좀 나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20페이지로 25페이지인가? 몇 번? 10번을 알려주실 거랑 좀 다르게 것 같은데 어차피 A랑 B랑 1로 연합하니까 A, B가 MgNA 아니면 OF잖아요. 뭐라고? A, B가 1대1로 연합하니까 1대1. 그러면 A는 마그네슘 또는 산소고 A랑 B가 마그네슘 또는 산소고 C가 나트륨 또는 플로린인데 뒤에 3개의 그 조건 써서 하면 A, B랑 C, D가 이거 나오니까 그냥 기억 지름만 보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설명하려고 일일이 다 써놓은 거고, 니네가 더 빠른 방식이 있다라 하면 되는 거지. 상관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찾으면 금방 찾을 거야. 맞지? 1대1이니까, 1대1이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 그렇지. 그 방식도 좋아.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자신만의 방법 찾으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설명하려고 이거 일일이 다 써놓고
하나씩 비교해봐서 해준 거고, 풀 때는 니네가 더 빨리 풀 수 있어야지, 사실은. 그지? 자, 우리 교재로 자, 교재로 몇 페이지냐면은 니네가 정상적으로 여기 31페이지가 되겠다, 교재로. 그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명 파트를 나갈도록 할 텐데. 생명 파트. 그래서 생명체 구성물질의 다양성. 그지? 자,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혹은 사람은 뭐 뒤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개체가 됐건 세포가 됐건 그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 뭐냐 이거지. 자, 뒤에 가면 아마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좀 써놔야 되는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뭐야? 물입니다. 물. 그지? 뭐 우리 몸의 부위에 따라서 비율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으나 몸 전체로 봤을 땐 평균적으로 한 66% 정도 차지하는 게 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물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이야. 그리고 지질. 그리고 무기염료 또는 우리가 무기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핵산, 탄수화물 뭐 이런 일. 지금 여기 적은 애들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인 거야.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료, 핵산탄. 그런데 여기서 물론 이제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물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중에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른바 탄소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 그럼 니네 뭐 화합물이 뭔지는 알 거 아니야. 맞지? 화합물이라는 게 뭐지? 그게 분자건 뭐건 간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걸 화합물이라고 하지? 그럼 탄소화합물은 말 그대로 뭐야? 탄소라는 원소를 중심으로 거기에 다른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탄소라는 놈을 중심으로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뭐 인이나 황이나 등등등 이런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이다 이거야.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다 탄소화합물로 돼 있는 거야. 그럼 왜 탄소화합물로 돼 있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꼭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무수히 많은 탄소화합물들이 존재해. 자, 이런 플라스틱, 탄소화합물이야. 심지어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따지면 탄소화합물이라 할 수 있고, 나무, 탄소화합물이야. 뭐 우리 주변에 사실 탄소화물이 아닌 걸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야. 그지? 그럼 그렇게 탄소화물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 탄소화물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얘기해보자 이 말이야. 그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 탄소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탄소. 자, 니네 앞에서 공유에서 얘기했지만 탄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야. 에? 4개 미쳤나 봐. 14족이잖아. 그지? 자,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공유결합을 주로 하는 애인데, 공유결합을 할 때 팔이 4개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최대 몇 놈하고 결합할 수 있다? 4개의 원자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최대. 뭐 항상 4개는 아니지만 최대 4개의 원자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결합해 이제 분자를 만드는데 말이야. 니네 알다시피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그 분자의 모양이 달라도 성질이, 분자 종류가 다른, 그러니까 분자 종류라는 건 뭐야? 분자 모양도 달라도 분자의 종류가 다른 거고,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뭐 개수가 달라도 다른 거고, 원소의 종류가 달라도 다른 거고, 그지? 뭐 구조가 다른 거잖아?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탄소가 예를 들어 수소랑 공유결합하는 경우 이제 우리 알다시피 메테인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보통 탄소하고 수소가 공유해서 요 공유전자쌍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니? 보통 우리가 공유전자쌍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해. 선 하나로. 그럼 잘 봐. 탄소는 저 그림에서처럼 만약에 얘가 수소와만 공유결합을 한다면 요렇게 4개의 수소와 결합을 하거든. 근데 꼭 수소랑만 결합한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 최대 4개가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특히 수소는
수소 기준으로 한 개 원자 결합할 수 있고, 또 하나 17쪽도 17쪽 기준으로 한 개 원자만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가 수소랑만 결합하면, 수소 4개랑 결합하면 이런 모습일 텐데, 탄소가 수소하고는 3개가 결합한 거야. 근데 나머지 하나를 17쪽에 있는 염소랑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얘랑 같은 분자야, 다른 분자야? 다른 분자야. 수소 2개랑 결합하고요, 염소 2개랑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다른 분자지. 수소 하나와 결합하고 염소 3개와 결합할 수도 있어. 다른 분자지. 탄소 하나가 그냥 염소하고만 이렇게 염소 4개하고 결합할 수도 있어. 너네 혹시 이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막 이렇게 밀도 같은 거 배울 때 사염화탄소라고 나오는 거 있거든. 얘가 사염화탄소야. 사염화탄소. 그러면 지금 봐봐. 탄소라는 놈이 최대 4개랑 결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4개를 어떤 애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분자의 종류가 어때? 다르지?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져. 다양한 분자가. 일단 원자과 전자가 4개이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다양한 분자 만들 수 있어. 또 하나 뭐가 있냐? 두 번째는 탄소끼리, 특히 이게 중요한 탄소끼리 결합. 탄소가 탄소끼리 결합할 때는 첫 번째 거의 무한히 결합할 수 있어. 탄소끼리 결합할 때. 자, 예를 들어서 탄소가 있어. 그럼 얘 하나당 최대 4개가 결합이 가능하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또 다른 탄소와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각각의 탄소 입장에서는 최대 3개씩 더 결합할 수 있지, 이렇게. 자, 그런데 탄소가 그 옆으로 계속 탄소가 결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탄소가 또 3개가 서로 결합해. 자, 이런 모습이 될 거고, 탄소가 또 4개가 결합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탄소가 계속 붙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길다랗게 탄소끼리 이어진 길다란 게 하나 만들어지지.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탄소 골격이라고 불러. 탄소 골격. 탄소 골격의 길이가 거의 무한히 가깝게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 봐라. 야, 탄소 골격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주변에 결합할 수 있는 원자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요것만 하더라도 8개가 더 결합할 수 있는데 최대. 그럼 그 8개가 전부 다른 애가 결합할 수도 있는 거고, 전부 같은 애가 결합할 수도 있는 거고, 7개, 하나, 6개, 2개 뭐 이렇게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또 탄소수가 3개여도 얘로 만들 수 있는 분자가 또 어마어마한 거야. 맞지? 탄소 골격의 길이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다양한 분자 만들 수 있고, 또 하나 탄소 골격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때? 더 무겁고 큰 분자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물질인 단백질, 핵산, 뭐 탄수화물 중에 녹말, 뭐 지질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이 굉장히 큰 분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탄소 골격이 무한히 길어져서 되게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데 유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고분자들이 탄소 골격에 다른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고분자 물질 만드는데 유리하다고요. 또 하나. 자, 탄소가 이렇게 결합해서 탄소 골격을 만들 때 있잖아. 다양한 모양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모양이 가능해. 뭐냐면 예를 들어 탄소가 5개가 결합한 탄소 골격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얘네가 이렇게 일직선으로도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탄소 4개가 이렇게 쭉 결합이 돼 있는데 여기에 탄소가 이렇게 하나 결합돼 있을 수도 있거든. 똑같이 탄소가 5개야. 5개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결합돼 있고 얘네들은 여기에 마치 가지층이 된 것처럼 이렇게 결합돼.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야. 참고로 이렇게 탄소 골격이 탄소끼리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사슬 모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된 거는 뭐야? 사슬 모양의 중간에 가지가 뻗어나왔다. 그래서 가지 달린 사슬 모양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돼. 탄소끼리 있잖아. 이렇게 약간 고리 형태로 결합하기도 해. 고리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탄소가 만약에 5개인 경우에 약간 오각형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변에 남은 자리에 다른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다고. 이런 거 고리 모양이라 그래요. 자, 그럼 봐봐. 사슬 모양이냐, 고리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제? 물론 결합할 수 있는, 얘는 탄소 골격 5개가 사슬 모양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최대 12개가 더 결합할 수 있는데 얘는 최대 10개가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러면 똑같이 탄소 5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결합할 수 있는 원자 수도 달라지고 그 마찬가지로 또 거기에 이제 어떤 원자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겠지. 다양한 모양을 또 결합할 수 있어. 탄소끼리 결합할 때. 세 번째. 탄소들 사이에는 다양한 결합도 가능하다는 거. 다양한 결합. 자, 공유결합에서 얘기했어. 이렇게 공유전자쌍 한 쌍을 선 하나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면 이걸 단일결합이라 부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탄소 원자끼리는 탄소 원자끼리는 예를 들어 탄소 2개가 이렇게 있으면 2개가 결합할 때 얘네 사이에 단일결합으로 공유결합을 할 수도 있고 탄소 원자 2개가 지들끼리 서로 이중결합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 지들끼리 삼중결합으로 결합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탄소 원자 2개 갖고 얘기했을 때 얘네가 단일로 결합했느냐 이중으로 결합했느냐 삼중으로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또 결합할 수 있는 원자 수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탄소 2개로 이루어져 있어도 단일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에 따라서 분자 모양이 달라질 거고 결합할 수 있는 원자 수도 달라지니까 또 그거 가지고도 또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탄소라고 하는 애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그죠? 특히 어떤 거? 뭐 원자과 전자가 4개고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지고 특히 탄소 골격의 길이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무겁고 큰 분자 만드는 데 유리하다. 게다가 구조도 되게 안정해요. 이런 상태다 구조도 되게 안정한 거야. 그래서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주요 물질들이 분자도 크고 또 그 다음에 분자가 또 안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밑에 쭉 이어져서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 보면 탄소 화합물의 결합 규칙성 그래가지고 이제 뭐 1, 2, 3, 4 쭉 나와 있고 특히 여기다 줄거 놓읍시다. 3번에 보면은 그래서 탄소는 다른 탄소와 연속적으로 공유 결합할 수 있어서 특히 요거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그지?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보니까 생명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알겠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뭐가 있는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교재에는 없는데 첫 번째.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물이라 그랬어. 물. 맞지? 물이야. 뭐 부위에 따라 좀 달라. 뭐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 이제 비율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 뭐 문제에 따라서 66%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80%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뭐 비율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물이야. 그러면 내 몸 물론 그 물이 순수한 물은 아닙니다. 순수한 물은 아니지만 그 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내 몸의 대부분이 물이어서 나한테 좋은 게 뭐냐 이거지. 자, 물의 특징. 써놓으십시오. 특징. 첫 번째. 야, 니네 모든 분자든 그게 액체든 기체든 간에 분자들끼리 잡아당긴 힘이 존재하지? 분자사 인력이라 그래. 그런데 해봐.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이렇게 이제 공유 결합하고 있는 애인데, 자, 기본적으로 물 분자는 말이야. 특히 뭐가 있냐면은 이 물 분자 사이에는 이른바 수소 결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도 얘네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수소 결합이라 그래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와 그 이웃한 분자의 산소나 질소나 플로린하고 잡아당긴 힘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물 분자 사이 이른바 이 수소결합이라는 게 형성돼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분자들 사이에 잡아당긴 힘이 매우 세단 얘기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가열하잖아. 보통 우리가 어떤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가열하면 분자들이 막 움직이겠지? 그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지? 그런데 이 잡아당김 힘이 세다 보니까 물은 얘네들이 충분히 자유로워지려면 더 많이 가열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걸 이겨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 결합 때문에 물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비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 혹은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럼 비열이 커서 좋은 게 뭐야? 비열이라는 게 뭐지?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비열이 클수록 어떻게 돼? 가열했을 때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식을 때는 천천히 식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의 대부분이 물인데 비열이 크다 보니까 내 체온이 어때? 확 올라가지도 않고 확 내려가지도 않는 거지. 즉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물이 비열이 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자, 뭐 이거 자체는 2학년 때 배우겠지만 니네 분자들도 있잖아. 이게 극성이니 무극성이니 하는 게 있어. 참고로 물 분자는 분자로 따지면 극성 분자라 그래. 그래서 극성 용매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쉽게 얘기하자면 물에는 되게 잘 녹아. 여러 가지 물질들이 물에 잘 녹습니다. 다른 물질을 잘 녹인단 말이야. 다른 물질을 잘 녹여. 그러니까 야, 우리 사람이 혈액 있지, 혈액. 혈액의 주성분도 물이야. 그럼 니네 혈액이 하는 일이 뭐야? 혈액 속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 뭐 적혈구 같은 애들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 운반한다고 하잖아. 그럼 혈액에서 액체 부분은 그게 물이거든. 따지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내가 먹은 음식에 소화시켜서 흡수한 영양소들이 녹아서 운반되는 거야. 다른 애들을 잘 녹이니까 물은 그거를 다른 데로 운반해 주기가 어때? 유리하지. 그 다음에 니네 아마 기말고사 범위쯤 되지 싶은데 우리 몸 안에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른바 화학 반응이 일어나. 자,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자, 이 물을 자체는 그런 물질 대사의 어떤 매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매개 역할. 그러니까 사실 요거하고도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 이런 거지.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게 일종의 화학 반응인데 자, 니네가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는 게 일종의 화학 반응이라고 쳐보자. 니네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공 말고 뭐가 필요해? 운동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농구하려면 농구 코트가 있어야 되고 축구하려면 뭐 축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농구하거나 축구하는 걸 물질 대사에 비유한다면 그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운동장의 역할. 운동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물질 대사의 매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알겠니? 물질 대사의 매개 역할을 한다. 다른 물질을 또 잘 녹인다. 그리고 이제 비열이 크다. 그래서 물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제?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체온 유지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요 내용 꼭 필기를 좀 해두십시오. 알겠니? 준수 필기 해놨어? 필기 좀 해라. 책에 없는 내용 꼭 필기하세요. 알겠어? 그래서 이제 물 살펴봤고, 물 다음으로 이제 많은 게 뭐야? 단백질이다, 단백질. 그제? 자,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근데 이제 단백질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 뭐냐면은, 이를 보면, 자,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요건 이제 안 할 건데, 탄수화물 중에서 이제 이른바 녹말이라고 하는 애들 있어. 야, 잘 봐봐. 얘네들은 분자가 졸라 커. 이른바 뭐야? 분자가 고분자 물질이야. 고분자 화합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고분자 화합물.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탄수화물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라고 하는 애는 고분자 화합물이거든. 그럼 이른바 고분자 화합물들은 분자가 졸라 크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네들은 보통 더 조그만 분자들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그 조그만 분자를 뭐라 부르냐? 단위체라고 부릅니다. 단위체. 이른바 단위체라고 하는 것들이 쭈르르르르르르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분자가 졸라 크기가 커서 고분자 화합물이라 그래. 한편으로 또 뭐라고도 하냐면 이런 단위체들이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중합체라고도 합니다. 중합체. 중합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걸 이루고 있는 더 작은 분자인 단위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거 일단 꼭 명심해 두십시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단백질이란 녀석 한번 살펴보자. 단백질. 방금 얘기했듯이 단백질은 고분자 화합물, 일종의 중합체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이루는 단위체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러면 또 그 단위체도 작은 분자인데 걔네를 이루고 있는 또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자, 단백질. 단백질을 결국 구성하는 원소는 자,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탄소가 있고요. 그 주변에 수소, 산소,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질소라는 원소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또 단백질에 따라서 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의 구성원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촌스, 이렇게 촌스라고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질소를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구성 원소들이 모여서 이른바 단위체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 단위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른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자,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다? 아미노산이다. 이제? 저기 이제 그림에 물론 있기는 한데 여기다 한번 따로 써볼게요. 잘 봐. 자, 보통 이제 그 아미노산이라는 분자의 구조를 그리면 보통 이렇게 그리거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네 여기서 요 선 하나는 뭐다? 이 원자와 이 원자 사이 공유전자쌍 한 쌍을 의미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아미노산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게 단백질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그때 여기가 탄소 골격이야. 그 옆에 질소에 수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 요걸 아미노기라고 불러. 아미노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가 달려 있는 거고요. 이쪽에 탄소가 또 있지? 거기에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이 부분을 카복식이라고 불러. 자, 탄소 골격의 양쪽으로 아미노기와 카복식이가 결합되어 있는 게 아미노산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이라고 써놓은 거 있지. 여기 이 부분을 곁사슬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가 배우는 단백질이 사실 두 가지거든. 내가 먹은 음식에도 단백질 들어있지. 자, 그거를 소화시키면 지금 얘기한 아미노산을 내가 흡수하는 거야. 그럼 내가 흡수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단백질은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아미노산이란 애들 결합시켜서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답니다. 근데 봐봐. 그 아미노산마다 요 부위가 다르다는 거야.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지만 걔네들 다 요 부분은 똑같이 생긴 거야. 요 부분은. 요 부분은 똑같이 생겼어. 근데 여기 곁사슬이라고 하는 부분만 다 달라. 그래서 요 곁사슬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밑에다가 아미노산의 종류에서 다 일일이 넣어놨지. 자, 여기 보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화면상은 좀 작은데 글라이신, 알라닌, 발린, 류신, 이소류신, 프롤린,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뭐 이게 다 아미노산의 이름이야. 근데 지금 이 아미노산들 보면 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요거야, 요거. 아미노산의 종류는 달라도 요 부분은 다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이야. 근데 요 곁사슬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때? 아미노산마다 거기에 결합된 애들이 다 다르지? 그 곁사슬이라고 하는 부위에 어떤 원자나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알겠냐?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 학교에서는 그런 것도 나와. 지금 여기서는 일부러 이 그림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 자, 총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 얘네들은 뭐라고 써있? 소수성이라고 써져 있지. 소수성이라는 게 뭐야?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요런 애들. 세린, 트레오닌, 시스테인, 타이로신, 아스파라진, 글루타민 이런 애들은 뭐다? 침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요거 특히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 니네 아미노산 20종류 중에 얘네 5종류는 자, 요 곁사슬 부위가 산성을 띠면 여기 뭐 음전하를 가진다 돼 있지. 줄거나라. 니네 학교에서 이거 나왔었단 말이야. 아스파트산, 글루탐산이라는 애들은 여기가 음전하를 띈다. 그 다음에 리신이라고 되는데 라이신이야. 라이신, 아르지닌,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 요 곁사슬 부위가 염기성을 띠고 양전하를 띈다. 그제? 요거 5개 정도는 좀 꼭 기억을 좀 해둬라. 알겠지? 5개 정도는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5개 정도는.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침수성을 띈다. 이렇게 전하를 띠면 침수성 띈다 생각하면 돼. 알겠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시험에 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참고해두란 얘기야. 알겠어? 작년, 재작년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긴 했어. 시험에는 안 냈지만 가르치긴 했거든? 근데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PPT로 잠깐 보여주긴 했는데 학습지는 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교과서에도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작년, 재작년에 학교 프린트에 애들 필기한 거 보니까 여기 써져 있더라고. 참고는 좀 해두십시오. 아, 그래? 그럼 뭐 언급 안 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작년, 재작년 언급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참고해라. 그지? 참고해라 이런 뜻이야.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빨리 봅시다. 지금 시간이 오늘 이거 다 못 끝날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할게. 자, 그래서 일단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곁사슬이 다르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럼 이제 이런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자, 잘 봐. 아미노산이 이제 이렇게 있어. 자, 아미노산은 뭐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끼리 결합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할 수도 있어.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만약에 이 아미노산이 또 다른 아미노산하고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자, 요 아미노산과 요 아미노산이 만났을 때 이쪽 아미노산의 카복식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라는 부분이 있지? 그럼 얘네 사이에서 해봐. 요렇게 요거 뭐가 될 것 같아? 물, H2. H2가 요렇게 빠져나오면서 얘네가 서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요거 빠져나가면 여기 있는 탄소하고 여기 있는 질소가 직접 결합을 합니다. 자, 두 분자가 결합할 때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걸 탈수 축합이라고 불러. 자, 니네 이것도 잘 봐. 결합하는 방식이 뭐냐 물어보면 탈수 축합 이렇게 대답해. 결합하는 방식.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고 이제 결합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런 식이야. 그리고 여기 OH가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OH가 없어졌고 여기서는 H가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사이에 이렇게 요 탄소하고 질소가 직접 결합을 한다고. 직접 결합을 해. 이런 식이 돼. 이런 식이 돼. 그래서 그때 요 결합한 부위 있지, 요거.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부르는. 자, 결합 부위는 뭐라 부른다고?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른다고. 결합하는 방식은 뭐라 그래? 탈수 축합. 그러면 그렇게 결합한 이 전체는 뭐라 부를까? 중합체라고 하는 거야, 중합체. 단위체끼리 결합한 전체는 중합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미노산이 계속 결합하는 거. 그럼 잘 봐. 요 동그라미가 아미노산 하나라고 칠게.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여기가 뭐라 그랬어? 펩타이드 결합이라 그랬지? 맞아? 그러면 아미노산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결합하면 그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가 있는 거잖아. 자, 세 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가 돼? 두 개인 거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게 되면 그 사이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가 존재한다? 그렇지. N-1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맞아? 그잖아. 아미노산이 3개면 펩타이드 결합은 2개인 거잖아. 그럼 그때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면서 빠져나간 물 분자 수는 몇 개야? 성윤아, 빠져나간 물 분자 수는 몇 개야? 저기서는 이제 물문제가 하나죠. 하나가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할 때 걔네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 N-1개라 그랬지? N-1. 그렇지. 그러면 물 분자 하나 빠져나가고 펩타이드 결합 하나 만들어지니까 N-1개 되는 거지. 맞아? 이것도 물어볼 수 있다. 집중해서 잘 들어. 어려우니까 더 집중을 해야 돼. 요거. 알겠어? 별거 아니잖아. 그치? 별거 아닌데 의외로 또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미노산들끼리 자, 펩타이드 결합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럼 그 전체는 중합체라고도 하고, 그럼 그렇게 아미노산이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전체는 한편으로는 뭐야? 폴리펩타이드라고도 하는 거야. 폴리펩타이드. 이 폴리라는 말이 졸라 많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 자체가 단백질이기도 하고요.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겠니?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하면 폴리펩타이드라는 중합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아미노산 결합하면 단백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그 결합하는 아미노산의 개수, 아미노산의 종류,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미노산과 B라는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자, 만약에 A라는 아미노산과 B라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을 했어. 단백질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쳐. 그리고 요렇게 자, 얘랑은 어때? 똑같이 A라는 아미노산과 B라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야. 근데 얘도 A 두 개 B 하나고 얘도 A 두 개 B 하나인데 순서가 다르지? 그러면 요 단백질하고 요 단백질은 서로 어때?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요거 아미노산 개수, 종류,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특히 요거를 아미노산 서열이라고도 얘기해. 아미노산 서열.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결국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럼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면 모두 다르냐? 단백질마다 고유한 성질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근데 또 뭐가 다르냐면 결국 단백질마다 또 구조가 있거든.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는 단백질의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야. 단백질의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야. 자, 아미노산이 쭉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구조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자, 단백질의 구조. 자, 선생님께서 여기 그림 넣어놨는데 잘 봐. 요거는 지금 얘기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하는데 쭈르르르르 결합해서 그냥 이렇게 일직선 형태로 쭉 결합해. 그래서 만들어진 단백질, 이런 단백질은 그냥 1차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야. 자, 단백질의 구조가,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은 1차 구조인 단백질이 있고 뭐 2차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미노산이 사슬 형태로 쭈르르르 결합되어 있으면 그런 단백질은 1차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해봐. 아미노산이 단순히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결합할 수도 있지만 아미노산마다 뭐가 있다 그랬지? 이른바 곁사슬이라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
그럼 그 아미노산 사이에 겹사슬끼리 잡아당기는 경우가 생겨. 그러다 보면 그 아미노산들이 얘네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꺾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쭉 길게 이어진 거 1차 구조인데 1차 구조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꺾이고 접힌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런 걸 2차 구조라고 그래. 2차 구조. 그래서 2차 구조도 두 가지가 있거든. 잘 봐. 그게 이렇게 단순히 약간 꺾여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여 있으면 이거 약간 병풍 구조다 그래. 병풍 구조. 근데 걔네가 이렇게 서로 이 겹사슬끼리 잡아당겨가지고 그 길다란 사슬 모양의 폴리페파이드가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이는 경우도 생기거든. 이런 걸 나선 형태라. 나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 베타 병풍, 알파 나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지. 자, 이런 식으로 길다란 폴리펩타이드가 중간중간이 서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여 있거나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한다고? 알파 나선. 약간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병풍 모양처럼 접혀져 있는 경우를 병풍 구조라는데 얘네들을 그냥 2차 구조라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약간 병풍 모양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꺾여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이제 나선 모양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일직선이라면 그 중간중간이 꺾이고 접혀서 꼬여 있는 거는 2차 구조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럼 그렇게 2차 구조 있는 애들이 뭉쳐서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 그 2차 구조하고 그러니까 나선 모양과 병풍 모양으로 생긴 애들이 뭉쳐서 이렇게 큰 덩어리를, 그러니까 얘 몇 개와 얘 몇 개가 뭉쳐서 이렇게 덩어리를 지는 경우가 있어. 요런 경우를 3차 구조라 그래. 3차 구조. 덩어리 진 거 하나가 3차 구조야, 이렇게. 그럼 그렇게 덩어리 진 애들이 여러 개가 뭉쳐서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그거를 4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떤 단백질은 1차 구조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있고 어떤 단백질은 2차 구조를 띈 단백질이 있고 어떤 단백질은 3차 구조를 띈 단백질이 있고 어떤 단백질은 4차 구조를 띈 애가 있단 말이야. 단백질마다 그 구조가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자,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니네 3차 구조를 띠는 단백질 중에 미오글로빈이라는 게 있어. 미오글로빈. 예, 헤모글로빈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지.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니네 왜 스테이크 먹을 때 뭐 레어니, 미디엄이니, 웰던이니 하잖아. 레어는 어떻지? 그냥 거의 고기를 칙칙하고 나오지. 칼로 썰면 그냥 핏물 나오지. 근데 그게 사실 피가 아니야. 붉은색을 띠니까 핏물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이미 피는 다 빠져 있어. 그게 미오글로빈이야. 붉은색 띠는 게. 그 고기 육즙이라고 표현하잖아. 미오글로빈. 그러니까 그 미오글로빈이란 단백질은 3차 구조를 띠고 있는 애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애는 이와 같이 3차 구조를 띠는 덩어리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야. 알겠니?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합쳐져 있어서 그런데 니네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덩어리 4개로 아마 그림이 나올 거거든. 이렇게 덩어리 4개로 나와.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대표적인 4차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니네 학교 시험에 요것도 나올 수 있어. 헤모글로빈 안에 얘네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는 거지. 얘네들이 뭉쳐서 3차 구조 된 거고 3차 구조 띄는 애 여러 개가 4개가 모여있는 게 헤모글로빈이니까 이거 몇 개씩 들어있냐 물어봐. 각각 2개씩 들어있습니다. 알겠니? 베타병풍하고 알파나선이 각각 2개씩 들어있습니다. 꼭 기억해놔야 돼. 이거 니네 나중에 교과서 보면 니네 이거 동아주판이잖아. 이거 교과서 보면 헤모글로빈 그림 나온단 말이야. 이거 내가 교과서 정리할 때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텐데 거기 보면 이거 나와. 이 헤모글로빈 그림 나온다고. 그지? 자, 여기 보이니? 요거 지금 헤모글로빈 그림 나오거든? 덩어리가 4개가 이렇게 보이지? 자, 그 각각의 덩어리가 3차 구조인데, 그러니까 그 3차 구조 안에, 야, 봐봐.
그러니까 얘랑은 다른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4차 구절, 그러면 3차 구절 이루는 게 단백질 4개가 모인 게 헤모글로빈 하나란 말이야. 그때 그 헤모글로빈은 그 3차 구절 이루는 그 덩어리 안에 알파 나선하고 베타 병풍 구조가 각각 몇 개씩 들어있다? 2개씩 들어있다. 이것도 기억해두라고. 알겠어? 요거 꼭 기억해. 시사하게 내신에서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꼭 기억해놔라.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마다 고유한 구조들이 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다르면 성질이 다른 거지. 자, 그런데, 자, 해봐. 그런 단백질의 구조가 말이야, 열이나, 그러니까 온도지, pH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열이나 pH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4개 덩어리로 돼 있는 애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헤모글로빈에 열을 가하면 이 구조가 풀려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 헤모글로빈 고유의 모양이 없어지지. 자, 단백질은 그 구조가 변하면 그 원래 단백질의 성질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건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부릅니다. 변성. 알겠니? 너네 저거 생각하면 쉽지. 계란 흰자 생각하면 쉽지. 프라이팬에다가 계란 톡 떠트리면 어떻게 돼? 그 흰자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투명하잖아. 근데 내가 열을 가하면 어때? 거기가 단백질이거든? 열을 가하면 그게 하얗게 변해버리지? 근데 후라이팬에 불 끈다고 해서 그게 다시 투명해지진 않지? 한 번 변성되면 끝이야. 뭐에 취약하다? 열과 pH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알겠니?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요거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 구조가 달라진다. 다른 말로 입체 구조라고도 표현합니다.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알겠니?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느 부위를 이루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단백질 기능. 자, 일단 아까 물 다음으로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게 뭐라 그랬어? 단백질이라 그랬지? 자, 일단 그리고 단백질 우리가 배우는 단백질 2가지라 그랬잖아.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 자, 근데 니네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중학교 때 배우고 영양소라고 배우지. 자, 이 단백질,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 만드는 데도 쓰여. 에너지원이라고 표현해. 에너지원. 자, 1g당 약 4kcal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어. 그지? 1g당 4kcal. 두 번째. 아까 이제 물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거지. 그지? 자,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어느 부위.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대표적으로 단백질이야. 머리카락.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남자의 상징 뭐야? 근육. 근육의 주성분도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음식 먹으면 뭐 되지? 소화되지. 그러면 소화에 소화효소라는 애가 작용한다라고 배우지? 소화효소를 포함해서 이 효소라고 하는 애들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다들 마스크를 벗고 있다만 한동안 계속 마스크 쓰고 있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사실은 무조건 병에 걸리는 건 아니야. 일단 1차적으로 우리 몸에서 걔네들 없앤단 말이야. 그 없애는 데 작용하는 애들이 이른바 항체라고 하는 애들이야. 그 항체의 성분도 단백질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너희 나이 때 굉장히 왕성하게 나오고 있지. 물론 선생님 몸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니네 나이 때 특히 왕성하지. 그렇죠, 호르몬. 자, 물론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호르몬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우리 몸에서 많은 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맞아? 야, 얘들아, 이거 적어놔야 돼. 단백질 이름도 몇 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나 미리 좀 써줄게. 예를 들어서 니네 이거 샴푸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머리카락이나 뿔 같은 거에 주성분이 되는 단백질. 그렇지, 케라틴. 케라틴은 단백질이 있고,
자, 근육은 액틴하고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 액틴,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안 썼다. 야, 방금 전에 뭐 구조 얘기할 때 했던 헤모글로빈이라는 거 자체도 얘가 단백질이지? 그래서 최소한 요 단백질 이름 정도 요 세 가지 정도 외워놔야 돼. 케라틴, 액틴, 마이오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뭐 콜라겐이라는 것도 있어. 니네 피부 같은 거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그지? 콜라겐도 일종의 단백질입니다. 알겠니? 콜라겐. 그래서 단백질 중에서 요 정도 이름은 좀 외우고 있자.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해요. 근데 사실 얘네 보면 좀 알 수 있어. 야, 항체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며. 그럼 결국 단백질이 하는 일이 뭐야? 내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겠지. 맞지?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니네 헤모글로빈이 무슨 역할을 하지? 산소 운반하잖아. 근데 꼭 이 헤모글로빈이 아니어도 우리 몸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운반하는 단백질들이 있단 말이야. 운반하는 역할도 하는 거야. 단백질이. 자, 그 다음에 호르몬. 니네 중학교 때도 배우긴 해, 그지? 이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이 조절되는 거 아니냐? 그지? 내 몸이 뭐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혈당량이라는 것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내 몸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또 생리 기능 조절하는 거지. 그지? 생리 기능 조절하는 거. 그래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가 물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고 내 몸을 구성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밑에다가 그림과 함께 지금 넣어놨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뭐 효소를 이루는 단백질들.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빠르게 도와주는 역할. 그 다음에 방금 항체 얘기했었지? 우리 몸을 어떤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 그지? 수송하는 단백질, 뭐 운반하는 단백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호르몬을 구성하는 단백질. 그 다음에 이런 근육과 같은 걸 구성하는 단백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조 단백질이라 그래서 뭐야? 뭐 케라틴 이런 것들. 머리카락, 뿔 이런 거에 어떤 단백질.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콜라겐, 엘라스틴. 니네 뭐 샴푸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 케라틴이라는 샴푸도 있고. 이제 엘라스틴이라는 샴푸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섬유상, 결합 조직에서 섬유상 구조 제공해준다. 뭐 등등. 이런 거 좀 잘. 그래서 왜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뭐 피부 탱탱해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결합하는,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때 또 필요한 단백질이 콜라겐이다. 뭐 이런 것들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핵산이라는 놈 나옵니다. 핵산. 자, 단백질 다음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론 이제 비율상으로는 지질이 먼저 나와야 되겠다만, 지질은 뒤에 가서 따로 설명을 할 거고요. 뭐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핵산을 먼저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산 나옵니다. 핵산. 자, 세 번째 핵산. 야,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란 뜻이야.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란 뜻이야. 야, 탄수화물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거는. 오늘은 핵산을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탄수화물 얘기할 거야. 해봐.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란 뜻이야. 그죠? 뉴클레이크 엑시드. 줄여서 NA야. 그래서 알다시피 니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두 종류가 있지. DNA, RNA라고. 두 종류가 있어. DNA와 RNA라는 게 있어. 근데 얘도 어쨌든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고분자 화합물이야. 그러면 고분자 화합물 중합체거든? 그러면 뭐가 있다? 단위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단위체들 원소로 이루어져 있겠지? 자, 그래서 핵산도 보면 구성 원소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에 수소, 산소. 자, 얘도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질소가 있긴 합니다. 질소에다가 인을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아까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 촌스 뭐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얘는 촌피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성 원소들로 이루어진 단위체가 있어. 네. 그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뉴클레오타이드도 말이야.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 야, 여기서 NA가 뭐라고? 핵산이야. 뉴클레이크 엑시드. 그럼 여기서 얘네들의 차이는 D와 R의 차이지. 그게 이제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차이가 나는 거야. 잘 봐야 돼. 자, 일단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보자면 잘 봐. 얘도 하나의 분자인데 가운데 당이라는 분자가 있어. 당이라고 하는 놈에 여기 인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가 결합이 돼 있고 이쪽에 염기라고 하는 자체도 하나의 분자인데 염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그래서 인산과 당과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요 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뉴클레오타이드. 요게 이제 DNA. 야, DNA의 뉴클레오타이드야. 자,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보자면 봐봐.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가운데 당이 있습니다. 여기 인산이라는 애가 이렇게 하나가 결합이 돼 있고요. 이쪽에 마찬가지로 염기가 이렇게 있어. 마찬가지로 RNA 뉴클레오타이드도 인산, 당, 염기가 1대1 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야, 똑같으면 굳이 나눠 쓸 필요가 없는 거잖니? 이게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자, 어떤 D와 R의 차이라 그랬지? 뭐가 다르냐면 요 당의 이름이 달라.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요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야. 거기서 D를 따 RNA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의 이름은 리보스입니다. 리보스. 이거야, 이거. 여기서 R을 따온 거야. 자, 당의 이름이 일단 달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 이 당 옆에 염기라고 하는 게 결합이 돼 있다 그랬잖아. 자, 이봐.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염기는 4종류가 있습니다. 아데닌이란 염기가 있고요. A 줄여서. 구아닌이란 염기가 있고 G. 사이토신이란 염기가 있고 C. 타이민이란 염기가 있어. 넷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 있는 거야. 자, RNA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염기가 있잖니? 이 RNA를 이루는 염기도 4종류가 있더래. 자, 마찬가지로 아데닌, A, 구아닌, G, 사이토신, C. 이것까지는 똑같아. 똑같아. 그런데 RNA는 보니까 DNA와는 달리 타이민이란 염기가 없고요.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있더래. 유라실. 그래서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요 4개 중에 하나가 달려있는 거야. 자,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면 이거 합쳐서 그냥 뉴클레오타이드잖아.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염기는 총 몇 종류가 있는 거야? 5종류지. 종류는 같잖아. 맞지?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염기는 총 몇 종류? 요거 4개, 요거 하나. 5종류가 있는 거야. 맞아? 자,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게. 성윤아, 집중 못하면 너한테만 계속 물어볼 거야.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가 있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가 있냐고. 야, DNA 뉴클레오타이드도 말이야. 인산하고 당은 똑같은데 거기에 아데닌이 있느냐, 구아닌이 있느냐, 사이토신이 있느냐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이거만 해도 4종류잖아. 여기도 4종류지. 왜냐하면 똑같이 아데닌이 달려있어도 얘는 디옥시리보스고 리보스니까 종류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토탈 몇 종류? 8종류가 있는 거지.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에서 총 8종류가 있는 거야. 염기는 토탈 5종류. 맞니? 토탈. 각각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건 4종류씩이지만 이 중에 3개는 공통이기 때문에 총 5종류가 있다. 이것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내가 매년 하잖아. 매년 실수하는 애들 나온다니까. 문장으로 풀어서 물어보면 실수 많이 하는 거야. 꼭 명심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DNA라고 하는 게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제 결합해서 DNA가 만들어지고 RNA가 만들어지는데 그 구조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하자 이 말이야. 구조적인 것만. 자, 지금 빨리 할게. 오늘 조금 오버되더라도 이거까지는 끝내고 갑시다. 자, DNA를 먼저 얘기할게. 잘 봐. 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겠지.
맞아? 해봐. 그러면 그 뉴클레오타이드 밑으로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결합을 하는 거야. 결합을 할 때 봐라. 요 인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아래 이게 당하고 서로 결합하는 거야. 당끼리. 당과 당을 연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와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르르 길다랗게 이어지면서 결합을 하면 길다랗게 한 가닥이 만들어지지. 자, 요걸 뭐라 부르냐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폴리가 많다는 뜻이야. 자, DNA는 그런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여기 한 가닥이 있으면 맞은편에 한 가닥이 더 있더라는 거야.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몇 가닥?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니까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이런 식 모습이야. 이거 뭐 역평행 구조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쪽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 맞은편에 한 가닥이 더 있어. 그래서 보면은 안쪽으로는 이른바 염기들이 마주보고 있어. 야, 요렇게 마주보는 얘네들 우리가 염기쌍이라고 불러요. 염기쌍.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깥쪽으로는 인산하고 당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약간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안쪽으로 염기쌍이 마주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요 바깥쪽에 있는 인산하고 당을 당인산 골격이라고 표현해. 얘는 버텨줘야 되잖아. 참고로 여기 인산 쪽이 음전하드를 띠고 있어. 그럼 니네 알다시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띠는 애들끼리 뭐 하겠냐? 밀어내지. 밀어내면서 안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또 이 염기들끼리 서로 또 끌어당기면서 결합하고 있어. 자, 염기가 4종류가 있잖아요. DNA 같은 경우에 아데닌이 있고 구아닌이 있고 티민. 근데 야,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서로 잡아당기는데 얘네가 정해진 애들끼리만 잡아당겨. 아데닌하고 타이민끼리만 서로 잡아당겨. 구아닌이라는 염기하고 사이토신이라는 염기는 얘네들끼리만 서로 잡아당겨. 야, 크기가 좀 달라.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 봐봐. 아데닌이란 염기하고 구아닌이란 염기는 이렇게 고리 모양이 두 개가 붙어 크기가 좀 커요. 그 다음에 사이토신하고 타이민이란 염기는 고리 모양인데 그게 하나지. 크기가 작아. 야, 큰 놈, 작은 놈, 큰 놈, 작은 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은 항상 일정해. 근데 어쨌든 정해진 애들끼리만 잡아당겨.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알려주자면 니네 이렇게 어떤 분자 구조가 그림으로 나왔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실선으로 표시된 건 이거 무조건 공유결합을 뜻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 시험에서 점선으로 나오잖아. 이거 무조건 고민하지 마. 이거 무조건 수소결합입니다. 아까 수소결합은 뭐라 그랬지? 그냥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야. 공유결합은 원자 사이에 결합을 한 거고. 아무튼 바깥쪽으로는 당과 인산이 골격을 이루고 있고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쌍을 이뤄서 걔네들끼리 서로 수소결합에 의해서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내 점선을 표시해놨지만 아데닌하고 타이민은 그 수소결합이 2중이에요. 근데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그 수소결합이 3중이야. 그러면 똑같이 분자가 잡아당기는 힘이지만 야, 누가 더 잡아당기는 힘이 세겠어? 당연히 3중이 더 세겠지. 야, 그럼 봐봐. 안쪽으로 염기들이 쭉 있는데 2중도 있고 3중도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바깥에 버티고 있는데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면 잡아당기는 힘이 센 쪽으로 틀어질 거 아니야.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애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틀려갖고 센 쪽을 좀 틀어주다 보면 결국 이 두 가닥이 이런 식으로 뭐야? 꼬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구조를 띈다?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표현돼야 되지. 그림. 아데닌하고 타이민끼리만 서로 잡아당기는데 이중으로 잡아당기고요. 구아닌하고 사이토신끼리만 잡아당기는데 3중으로 잡아당겨. 자, 그럼 잘 봐. 한쪽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래서 구아닌이다. 여기
사이토신이다. 여기다 타이민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 쭉 염기들이 달려 있겠지. 이게 생물마다 다 다르거든. 그 달려 있는 염기 순서를 염기 서열이라 그래. 그러면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정해진 애들끼리만 잡아당기니까 이쪽의 염기 서열 알아 몰라? 알 수 있지. 야 G면 C고 C면 G일 거 아니야.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맞은편의 염기 서열도 자연히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C고 여기가 G고 여기가 T고 여기가 A고 이렇게 되겠지. 다만 아까도 얘네들은 2중이고 얘네들은 3중이고 하다 보니까 3중 결합 쪽이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다 보니까 그쪽은 좀 이렇게 틀어지는 거라고. 여기 있는 거는 뒤에 그러니까 위에 두 개가 3중이고 밑에 게 2중인데. 그건 예를 든 거지 그냥. 예를 들어. BC 저거 AP 저게 뭐지? 뭐야?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염기쌍들 사이에 잡아당긴 힘이 다르다 보니까 센 쪽으로 틀어져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여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야. 그리고 그 초록색 저 당 있잖아요. 저 당이 그 포도당 같은 그런 당인 그러니까 뒤에 다음 시간에 탄수화물 할 때 나올 텐데 니네 당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탄수화물. 그러니까 얘 하나만 놓고 보자면 탄수화물인 거야. 근데 탄수화물의 인산, 염기라는 애가 결합한 이 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인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꼬여 있어. 그러면 니네 학교에서는 또 뭐도 나오냐면은 얘가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인다. 자, DNA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선 형태로 꼬여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꼬이니까 얘네가 한 바퀴 이렇게 회전한 길이가 있겠지. 요거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할 때가 요 길이가 약 3.4 나노미터더래. 근데 그 3.4 나노미터 안에는 이른바 이 염기쌍이 10쌍이 들어있더래. 그러면 우리가 이 염기쌍과 염기쌍 사이의 간격도 알 수 있지. 얼마야? 0.34 나노미터라는 거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 정해진 애들끼리 결합을 하는데 봐봐. 아데닌이나 구아닌에는 크기가 크고 타이민, 사이토이 작으니까 이 폭은 얘를 일정하다 그랬지. 요 폭도 2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 폭이 항상 일정합니다. 알겠니? 요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니네 학교에서 이것도 물어봐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염기들 사이에 A는 T끼리, T는 A와 G는 C 혹은 C는 G 얘네들끼리만 결합하는 걸 이거 우리가 상보적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상보적 결합. 알겠니? 그래서 염기들끼리는 무슨 결합을 한다? 상보적 결합을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거야. DNA는 그래서 무슨 구조를 띈다?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오늘 시간 조금 오버되더라도 이거 마무리하고 갈 거야. 거의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아까 요 염기 서열이라 그랬지. 이게 생물마다 다르고 다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사람의 염기 서열을 다 분석을 해놨어. 다 밝혀져 있어. 이 염기 서열 안에 바로 우리가 다른 유전 정보라는 게 들어있는 거야.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종마다 종마다 다르지, 종마다. 물론 사람끼리도 조금씩은 달라.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자, 그러면 RNA는 어떠냐? 야, RNA는 또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맞니? 그럼 봐봐. RNA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쭉 결합해.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RNA는 DNA와 달리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으로 돼 있습니다. 한 가닥으로. 그죠? 한 가닥으로. 그래서 여기다 쓰자면, 자, DNA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아, 여기 니네 빈칸이 있어, 참. 여기 빈칸 채우면서 합시다. 여기 보면 여기 써놨지? 봐. 여기 보면 DNA, RNA 돼 있지? 그래서 DNA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RNA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표현해. 단일 가닥.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당이 얘는 디옥시리보스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 RNA도 살짝 굴곡이 있는데 이거 나선
아, 그냥 나선이라는 건 두 개가 이렇게 꼬였을 때가 나선인 거고. 야, 이거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이거 P면 일직선이잖아. 한 가닥이라는 뜻이 한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냥 한 가닥이다 이런 말이야. 얘는 그냥 리보스라 그래. 그 다음에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있고, 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라는 애가 있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봐라. 애들이 이걸 또 많이 틀려. 그럼 봐봐. DNA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니까, 그러면 이제 RNA는 한 가닥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뭘 하냐면, 그럼 선생님 이 두 가닥 중에 요거 한 가닥이 RNA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기말고사 때 나오는데 두 가닥이 있잖아, DNA가. 그 중에 한 가닥으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한다고. 이 둘 중에 한 가닥만 있으면 그걸 RNA라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으로부터 이제 아까 얘기한 상보적 결합이 일어나면서 RNA가 만들어져. 참고로 아데닌은 말이야. 타이민이나 혹은 유라시라고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 아데닌하고 타이민 또는 아데닌하고 유라시라고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근데 그 타이밍이 그 RNA 아, 그러니까 무슨 내가 방금 얘기했지. RNA는 DNA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나중에 자, 이거 시간 오바되더 그럼 요거 얘기해 줄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성윤아, 집중해. 창문 좀 열어. DNA가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이 이렇게 있잖아. 어? 그럼 평소에는 얘네들끼리 마주보면서 결합을 하고 있다고. 근데 내가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RNA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 두 가닥이 풀려. 붙어있던 게 풀려, 이렇게. 풀리면 여기 예를 들어 A가 있지. 그럼 원래 얘네들이 여기 T가 있어야 되잖아. 풀리면 요 A 맞은편에 유라시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 T가 있으면 여기 A가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는 RNA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만들어지면 얘는 이제 나중에 빠져나가. 빠져나가면 풀렸던 얘네가 다시 결합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RNA가 만들어질 때는 A가 U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DNA는 핵 속에 들어있거든? 중요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중요한 유전 정보를 RNA가 다른 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나중에 이건 기말고사 범위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정도로만 기억해두면 돼. 전달. 유전 정보 얘는 저장, 얘는 전달. 그러니까 요 과정에 대한 건 기말고사 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RNA라 하진 않는다. 이게 단일 가닥이라고 해서 한 가닥은 그럼 RNA냐? RNA 두 개가 DNA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RNA는 DNA로부터 따로 한 가닥이 만들어지는 놈이다. 그러니까 왜 가끔 문제 보기 이렇게 나오거든. RNA 두 가닥이 꼬여서 DNA가 된다. 절대 틀린 말입니다. 알겠니?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왕 늦은 거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세하고라서 하는 거야. 사실 다른 학교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아까 DNA 뉴클레오타이드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인산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 그랬고 이쪽에 이렇게 염기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근데 얘네들 자체도 탄소화합물이거든. 특히 가운데 당을 보면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 탄소화물 얘기할 텐데 탄소가 들어있어. 어디에 들어있냐면 자 여기에는 산소라는 원소가 있고요. 잘 봐. 탄소 이렇게 5개가 있어. 이 디보스라는 당은 탄소 이렇게 5개 가지고 있어요. 이거 5탄당이라 그래. 자, 탄소는 여기도 들어있어. 염기 쪽에도 들어있어. 그래서 이 탄소에다 번호를 붙여. 근데 여기도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번호 1, 2, 3, 4, 5 붙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염기가 있는 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도 탄소가 있으니까 구분하려고 프라임 붙인다. 이해됐어? 당은 1'부터 5'까지 5개의 탄소를 갖고 있다고. 근데 그 밑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쭉 이어진다 그랬잖아.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할 때 요 인산이 위아래 당과 결합한다 그랬잖아. 잘 들어. 인산이 무조건 요 3번 탄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봐. 쭉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잖아. 그럼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서 맨 위에는 5번 탄소가 존재하지.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뭐가 존재해? 무조건 뉴클레오타이드는 3번 탄소에만 결합한다 그랬으니까 이쪽 꼭대기에 5번 탄소가 있으면 이쪽 아래쪽에 3번 탄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DNA가 두 가닥이 만약에 그냥 이렇게 꼬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여기가 5번 탄소다, 여기가 3번 탄소다 이렇게 숫자 알려준단 말이야, 학교에서. 그럼 아까 뉴클레오타이드 두 개가 서로 얘는 뒤집어져 있는 채 결합되어 있지. 그러니까 요거만 명심하세요. 여기서 5'이니 3'이니 하는 건 요 당에 들어있는 탄소의 번호다.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기준으로 제일 위에는 5번 탄소, 제일 아래쪽에 3번 탄소가 있는 거고 걔 맞은편은 뒤집어져 있거든. 그래서 무조건 5번 탄소 맞은편에는 3번 탄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마 학교에서 요거 번호 얘기하실 거야. 알겠어? 5번 탄소 맞은편에 무조건 3번. 3번과 5번은 서로 맞은편에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해됐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서 탄소만 갖고 따졌을 때 5번 탄소가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몇 번 있겠어? 3번 탄소가 있겠지. 왜? 3번 탄소에만 인산이 붙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계속 3번 탄소에만 붙는 거야. 저기 오각형으로 생겼는데 하나가 탄소면 다섯 여기 하나 위에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올라가 입체 구조잖아. 오각형이 있으면 여기 하나 위에 올라가 있다고 여기. 이해됐어? 사실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산소면 1번, 2번, 3번, 4번에 그 위에 하나 있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아무튼 요 5'이니 3'이니 하는 거 아마 학교에서 언급하실 거야. 그래서 그게 탄소 번호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 내주도록 할게요.